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67%, 그리고 코스닥은 2.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지난 5일 동안에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오늘 이렇게 첫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상승 마감하니까 일단 기분은 좋고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연휴 이전에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좋지 않았다 아닙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정학적 위기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여튼 뭐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시장이 이렇게 오랜 기간 쉬게 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정리를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해외 시장을 보니까 야, 차라리 쉬지 않은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미국 시장인데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계속 상승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 시장도 쉬지 않고 거래가 됐더라면은 이렇게 미국 시장처럼 상승했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저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도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왜 저렇게 상승 마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 우려가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어떤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고용 지표도 보고 여러 가지 지표들,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상황들을 볼 때 너무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소리들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우리가 걱정한 것은 금리 인상 속도를 너무 빨리 가져가서 시중의 이동성을 갖다가 급격하게 회수하는 것을 우려했었는데, 연준 의원들 발언들을 쭉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급하게 가는 거는 아니겠구나, 이런 뭐 우리가 조금 좀 녹아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그러들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했고 미국 시장이 한 며칠 상승했다고 해서 그럼 또 이 추세가 영원히 갈 건가? 아니면 한 며칠 더 계속 갈 건가? 이거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아직 지정학적 위기도, 인플레이션 위기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지만은 뭐 정해진 거는 하나도 없고 다 살아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또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담담하게 오늘 올랐고 내일은 잘 모르겠다, 우리는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궁금하기도 했었죠. 저도 좀 궁금하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동학개미라고 해서 계속 작년에 동학개미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실제 매수해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동학개미들이 돈을 벌었는가 어땠는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그와 관련해서 쭉 실정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고서로 만들어냈는데 페이지가 한 122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 요약된 부분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이 기간 동안에 동학개미들이 실제 매수해서 쭉 했는데 딱 이 기간 동안입니다. 했는데 수익을 낸 것 같죠? 이 기간 동안에 주식 뭐 종합주가 지수가 1500포인트에서 거의 한 225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이렇게 쭉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저런 데에서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손해를 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수익을 냈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는 참 충격적입니다. 보면은 이렇습니다. 2020년 20만 명, 개인 투자자 20만 명을 갖다가 일별 거래 내역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했더니 회전율이 무려 연 1600%에 달했고 투자 수익률은 주가지수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러니까 돈을 동학개미들이
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수익을 내지 못했다. 동학개미들이 돈을 못 벌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이거는 20만 명을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뭐 거의 정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뭐 요인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동학개미들 안 된다. 안 되니까 간접 투자, 투자 자문, 정보를 좀 제공하는 투자 자문, 이런 거 개인들에게 돈 받고라도 이런 정보, 돈 받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일단 투자 자문 관련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아니면 간접 투자를 유도해라. 너가 가지 마라. 너가 가지 말고, 맡기도록 좀 가르치라. 그리고, 직접 투자하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알고, 그 본인의 투자 역량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공부 좀 해라.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았을 때 동학개미들은 돈을 못 벌었더라.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돈을 갖다가 못 벌면 이건 안 되는 거다. 좋은 시장에서도 못 벌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맡겨라. 간접 투자해라. 아니면 투자 자문 뭐 이런 거 좀 해라. 또 그리고 공부 좀 해라.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대충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 쭉 정리가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2020년에서 2030년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쭉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쭉 했는데 참 암담합니다. 보면은 이래요. 일단은 앞으로 청년층 이 공급에서 생산 가능 인구에서 장년층 이상 비중이 크게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이 앞으로 더 많다. 뭐 그런 거고요. 또 그리고 2025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 취업자 수도 점점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쭉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더 골 때리는 게 있습니다. 취업자가 늘긴 느는데 그냥 어디서 느느냐. 일단 제조업은 줄어든다. 제조업은 줄어들고 이 서비스업에서 113만 명이 증가할 거다. 이 이야기인데 사실 요 내용을 그냥 보면은 아이고 그렇겠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서비스업에서 많이 늘어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서비스업 일자리 요게 여러분들 지금 나이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들 요양보호소 아니면 요양원에 좀 위탁을 좀 하죠.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께서 이 어르신들 노인을 보살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노인들을 보살피는 그게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그런 취업자가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이 여러분들 이 요양보호사의 분들께서 요양 노인들 이렇게 좀 보살피는 일을 하시는 분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면 저기서 노는 돈이 정부에서 이렇게 복지 예산으로 우리가 건강의료보험 같은 거 내면 거기서 나오는 돈,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요양원 들어갈 때 고령연금을 갖다가 내고 이렇게 또 자기 지원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또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해서 또 스스로 일부 부담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이 그냥 이 정부에서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으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만 월급이 얼마 안 되는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줄어든다 이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동차, 이제 자동차도 자꾸 전기차로 바뀌죠. 그러면은 내연기관 관련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섬유, 1차 금속 이쪽으로 해서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뭐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뭐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복지 쪽으로 아니면 간호 이쪽으로 물리치료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수요가 뭐 대학교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데 나와서 취직을 한다고 해도 예전에 부모 세대들이 돈을 번 것보다 아마 적게 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술 혁신으로 경제가 발전한다면은 뭐 어떻게 조금 산업별로 직업별로 구조 흐름은 비슷하나 일단 이게 수요 속도는 뭐 좀 가소가 될 거다.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쭉 해드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장년층, 젊은이들보다는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대처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년을 좀 연장하는 쪽으로 가고요. 또 국민연금 같은 것을 갖다가 수급을 갖다가 좀 뒤로 미루는 쪽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또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게 국민연금으로 하나로 뭐 통합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이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가는데 대부분이 다 노인 관련해서 일자리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는 부모 세대들이 제조업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쪽에 아무래도 고학력 가진 그 사람들이 가진 일자리와 또 그리고 좀 저학력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좀 이렇게 나눠진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자동차 쪽도 이제 저물어 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이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솔직히 자동차 업종은 솔직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노조가 많이 줄어들 거잖아요. 우리나라 노조, 강성 노조 자동차에 많이 있죠. 엔진 쪽으로 해서는 다 내보내 볼 거 아닙니까? 일단 줄어들겠죠. 또 산업 쪽으로도 보면은 점점 기계화, 자동화 되기 때문에 기업도 수익은 저는 솔직히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제조업 관련해서 그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의약품 쪽으로 당연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크게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나아질 것 같아요. 자동화가 되니까 나아지는데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제 돈을 못 버는 예전만큼 못 버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또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녀들 보면은 막상 당장 여러분들도 아마 고3 정도 자녀들 되면 아니면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회복지 아니면 노인 관련, 요양 관련 이런 일자리들이 당장 취직이 되니까 참 좋겠다 싶어도 그런 직업들은 상당히 좀 고되기도 하고 장기간 저임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돈 벌려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투자도 계속 진행을 좀 해야 될 거고 앞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우리가 살았던 어떤 지난 시절과는 다른 식으로 다른 양상으로 많이 변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이렇게 생각한다 쭉 정리가 돼 가지고 쭉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돼 가지고 이 전체 번호로 해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만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내가 자녀를 키운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점점 제조업이나 어떤 업종 쪽으로는 좀 자동화가 되겠구나. 또 그리고 노인들이 늘어나면 어느 쪽 산업 쪽으로는 조금 산업이 성장하겠구나 이런 투자 관점으로도 생각을 좀 나눠서 좀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연기금 오전에 조금 순매도 쪽으로 가다가요 다시 순매수 쪽으로 전환되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매수하는 쪽으로 전환이 됐고
뭐 세력들의 어떤 전반적인 매수는 다 뭐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매수한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 업종 매수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도 있겠죠. 보니까 이렇게 19개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건 플랜 A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겠죠. 플랜 A 도움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이 안 들어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시장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저런 종목들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내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변곡점 지표로 좀 살펴보니까 지금 이 메리처 정권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죠?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이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진짜 웃깁니다. 어떻게 이 작년 3월 달부터 투자해서 작년 10월 달 이렇게 가만히 틀고 있어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시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갖다가 연 1600%나 이렇게 순환하고 사고 팔고를 그만큼 자주 하고 돈을 시장 수익률보다 못 벌었는지 참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는데 어설프게 사고 팔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신호 뜨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조심해야 되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죠. 여튼 오늘 몇 가지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도 조금 괜찮았고 왜 괜찮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드렸고 또 이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들이 사고 판 이유는 이거는 많이 필요 이상으로 사고 팔고를 자주 해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저 높은 분들께서 20만 명을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구를 쭉 해보니까 안 된다. 간접 투자를 권유해라. 막 펀드나 넣으라고 시키라. 막 이렇게 아니면 자기 투자 성향을 좀 똑바로 알고 공부 좀 해서 참여하던가 이런 최종적인 결론으로 쭉 향해 가는 것도 좀 봤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변화 관련 보면서 일단 일자리가 특정 산업에서 좀 줄어든다는 거, 또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가 서비스업 쪽으로 해서 좀 생기는데 그거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라는 거.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고 투자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조금 관련 산업들 보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좀 잡잡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볼 때 좀 잡잡합니다. 뭔가 조금 저물어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최근 들어서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기사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잡잡할 겁니다. 예전에 참 우리가 잘 나갔었는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못 사는데 복지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세금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게 되는 거고 또 사람들에게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버리면 이 일할 의욕을 갖다가 상실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을 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하향 평준돼 가지고 다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미래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나마 참 하나 참 웃지 못하게 다행스럽다 생각되는 것은 뭐 제가 반백년을 살아서 앞으로 살아보니 몇 년 더 살겠노 하는 것과 그나마 있는 거 대충 좀 까무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구나 하는 이런 안도감은 있는 거고 걱정스러운 거는 그럼 내 새끼들은 어찌 살도록 해야 되노 또 그리고 나라의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은 갑갑합니다. 그나마 돈도 없는 얼마 없는 이 나라에서 입만 꺼내면은 다 부죽게 하는 참 대책 없는 놈들이 많은 것을 보고도 참 가슴이 답답하죠. 답답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답합니다.